네, 오늘 강의는 남북한 청년들이 알아야 될 우리 역사 이런 것인데, 우리 역사가 과거에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그리고 신라 통일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일제하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남북한,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이런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접근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교과서 논쟁이 지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과서 논쟁에서부터 혹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면은, 그리고 북한 얘기도 요새 장성택이 그 처형을 당했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택이가 이 처형을 당한 데는 그 사람이 중국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러면 북한에서 중국에 가까운 세력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갔느냐, 김일성 이후에, 그런 것도 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가지를 섞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 역사학이 어떻게 좀 다른가 하는 그런 면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최대한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한 역사학에 대한 안내서라 할까, 역사학에 대한 겁니다. 역사 내용이 아니라 그런 거는 이런 책들이 있다.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역사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사학과 대학원생 정도가 되면은, 역사 전공을 하는 대학원생이 되면은 이런 책들을 읽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책들이 있다 하는 것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해서 교과서 논쟁, 여기서부터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 논쟁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와서 지금 교과서를 다시 국정교과서로 만들려고 한다 하는 논의가 나왔고, 교육부에서는 국정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교육부 안에 편수국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하겠다. 교과서를 편찬하는,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초, 중, 고 교과서를 편찬, 이것을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요즘까지 벌써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교과서 발행에 그동안에 이 양식이 어땠는가 하는 걸 미리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 발행 양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정해서 만드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국정교과서, 국가에서 정한다 해서 국정교과서. 이건 주로 교과서 종류가 하나, 역사 같으면 역사 하나, 그 다음에 국어 같으면 국어 하나, 수학 같으면 수학도 하나, 국가에서 정하기 때문에, 물론 학년에 따라서는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전체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합니다.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과거 사회주의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은 독일 같은 나라, 이태리 같은 나라, 이런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 교과서만 딱 내놓고 이것대로 가르치라 하는 거죠. 국정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인정 교과서, 이걸 검정 교과서라고도 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 하면은 국가에서 하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를 들면 국사 같으면은 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 알맹이를 국가에서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각 출판사나 저자들이 그 알맹이의 요점에 준해가지고 역사를 각각 씁니다. 써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의 일종의 검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쓰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알맹이는 같지만은 표현이나 강조점 같은 것이 다를 수 있겠죠. 이거를 검정교과서 또는 검인정교과서라고 합니다. 이건 주로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검인정교과서, 검정교과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 검인정교과서를 채택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좀 더 나가면 뭐냐? 교과서를 자유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사다 하면은, 한국사다 하면은 한국사에 관해서 여러 학자들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요런 것이 들어가도록 하라, 그 관계없이 학자들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한국사를 쓰는 거예요. 꼭 그게 교과서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행을 하면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되면은 그걸 교과서로 자기들이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처음부터 이건 교과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목적으로 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아주 발전된 자유주의 국가들, 여기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북한은 어디에 속한다고 보겠습니까? 아무래도 국정교과서에 해당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는 국정교과서를 했습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국정교과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이거를 점차 풀었습니다. 국사교과서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2000년 될 때까지 두 가지 형태를 구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사 전체, 저 봉건 시대부터 시작해서 저 최근에까지 이르는 이 한 권의 역사는 국정교과서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구상해가지고 2002년부터 시행한 교과서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의 근현대사를 따로 뽑아서 좀 가르치자. 국가에서 그렇게 교수 과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필수가 아니라 필수 선택하시지요, 여러분들. 필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선택은 자기가 보고 이런 건 해야 되겠다, 이건 안 해도 되겠다,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한국사, 근현대사, 근대사와 현대사 이 부분은 선택 과목으로 넣어가지고 이 과목을 원하는 학생들만 듣도록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굉장히 좀 깊이 있게 가르친다. 그래서 2001년에 교과서를 만들어서 2002년부터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 과목으로 했습니다. 선택 과목으로 하면서 이것을 국정이 아니라
금인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는 거는 뭐 한다고요? 그건 국정교과서고, 그건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 근현대사는 2002년부터 선택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은 금인정 교과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근현대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요점만 제시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각 출판사나 저자가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그걸 검증을 합니다. 검증해서 이건 좀 수준이 떨어져, 이건 수준이 괜찮아. 그래서 그 당시에 7종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2002년부터 7종류를 그렇게 해오다가 그 다음 2010년이 안 돼가지고 앞서 이 얘기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정으로 한다는 거 있죠? 그것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역사 한국사라는 이름으로 선택,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검정교과서를 쓰도록 한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쓰자니까 올해까지 뭐 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 책을 내는데 이거를 작년에, 그러니까 그 교과 과목 중요한 건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걸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출판사나 저자가 이제 썼습니다. 써가지고 지난 8월 그 전후 해가지고 8종류의 교과서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제출한 것은 굉장히 많지요. 많지만은 이 8종류는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교학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언론계에 많이 회자가 되고, 또 역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그 책은 수준이 좀 떨어지는데, 그리고 우리 역사학계의 관점과는 다른 것이 많은데 왜 그게 검증해서 통과되었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국사교과서다, 또는 뭐 다른 수학교과서도 좋습니다.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학계가 갖고 있는 학문적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 입각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학계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 이론들이 아니고 아주 특수한 이론을 교과서에 넣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 되면은 그건 뭐예요? 자유발행제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자유발행제에서 자기 신념에 따라서 얼마든지 써가지고, 그 다음에 써가지고 채택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채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검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증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통념, 일반적 생각, 일반적 학문 수준, 이거를 반영해서 교과서에 싣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는 그것이 좀 미흡하다 하는 지적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국사교과서가 그 역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할 어떤 가치관, 역사적 사실 말고, 역사적 사실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니까 그 사실은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가치관은 결국 국사학 자체 내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헌법이 갖고 있는
헌법에서 제시하는 그 가치관이 국사학에서도 준용이 되어야 된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에서 내세우는 우리 국사학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냐?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느냐라고 할 때 우리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전통이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계승되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김일성을 비롯해서 항일 무장투쟁, 빨치산 운동을 포함해서 그 전통, 항일, 그러니까 일본에 항거해가지고 싸운 그 전통에 입각해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충실하게 뭡니까? 자기들은 역사를 또 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워졌느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또 할 겁니다. 할 건데 대한민국은 3.1운동,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3.1운동에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독립을 선언하고 난 뒤에 세운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이 전통을 우리가 계승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사에서도, 국사교과서에서도 이 가치관을 존중해야 합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역시 헌법 전문에 보면은 4.19 혁명에 나타난 민주주의 정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법 전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거냐? 4.19 때 누구를 없앴느냐? 여러분들은 나기 전이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때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이라고 하는 그런 정권, 정당을 가지고 독재, 반민주주의를 행했습니다. 더구나 심지어는 선거에서 아주 부정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이 쫓겨나갔습니다. 대통령직에서 쫓겨났어요. 네. 그렇다면 4.19 정신을 계승한다 하면은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과서에서 이승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역사에서 또 하나 5.16을 어떻게 보느냐? 61년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을 백정희 그때 소장이었습니다. 중심으로 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군사 쿠데타로 정리를 했습니다. 군사 정변이다 이거죠. 5.16 혁명이 아니다. 군사 쿠데타다. 그럼 군사 쿠데타의 주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72년에 가면은 물론 북쪽의 김일성과 다 이리 손을 잡고 한 것입니다만은 남쪽에서는 유신이라고 하는, 저도 유신 시대를 살아봤는데 아주 반민주주의적이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란 말을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 독재라는 말을 보통 쓰는데 유신 독재를 감행한 분이 누구냐? 박정희다. 그럼 박정희에 대해서 국사교과서에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4.19 민주정신의 토대로 해서 국사를 써야 된다면 그건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헌법에는 앞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그럼 교과서 국사를 배우는 미래 세대는
그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평화통일의 이상과 평화통일의 이념을 그 국사를 통해서 넣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 가치관이 과연 이번에 나온 8개의 교과서 속에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검증의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교학사 교과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 해서 일제 식민지 하에서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준 그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이 성립되었다 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의 독립운동의 전통을 뭡니까? 까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걸 소홀히 다루고 있다 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건 앞으로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배워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교과서에는 일제시대 이러이러한 발전이 되었고 하는 식의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까 제가 민주 4.19 혁명 민주주의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입각해서 볼 적에 그 교학사 교과서는 이승만을 그 교과서에 한 40번 이상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축해 올렸습니다. 그럼 4.19 정신에 입각해서 볼 적에 특히 민주주의를 세워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볼 적에 그 교과서가 주장하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하나, 조국의 평화 통일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아까 제가 2002년부터 이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진 교과서가 있었다는 말을 했죠. 내년부터 쓰는 거 말고 거기에서 또 어떤 교과서에서는 남북의 평화 통일과 관련해 가지고 상징적인 사진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과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교과서 사진에 넣은 적이 있습니다. 다 교과서 전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몇몇 교과서에서 그렇게 이걸 가지고 이건 너무 친북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교과서 저자들은 조국의 평화 통일이라고 할 적에 이 악수하는 장면만큼 뭐요? 상징적인 것이 없지 않느냐. 그건 상징적인 것이니까 이런 그림을 넣어가지고 사진을 주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앞으로 북한은 배격해야 할 그런 대성이 아니라 쌓아안고 우리가 평화적으로 화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는 그 친일적 성격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승만, 박정희 같은 반민주적인 그런 그 행태를 한 사람들을 지켜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북한을 볼 적에 그 평화의 대상으로서 평화와 화해의 대상보다는 다른 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학사 교과서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걸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2페이지를 보십시오. 2페이지 셋째 줄 거기에 보시면은 서술에서 사실관계 오류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연대를 잘못 썼다든지 장소를 잘못 썼다든지 그림이 다르다든지 하는, 그 다음에 둘째, 인터넷 등에 나타난 그 그림이나 내용을 표절한 것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교과서 검정 기준 가운데 하나
표절을 했다. 표절은 뭔지 아십니까? 남의 걸 그대로 승인 없이 그대로 갖다 따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학문적 도둑질입니다. 예, 학문에서 도둑질하는 게 표절인데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기일을 넘기면서 수정을 했다. 엄격하게 법정기일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 교육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심사 기일을 늦추어 준다든지 그 편애를 하는 거죠. 이 교과서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의 비호를 지금까지도 보호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그 교과서 내용을 교과서 논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이걸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교과서 문제에 대한 조금 관심을 제가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질문이 더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